이 나이에 뭘 세상 바꾸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요즘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 일 없는 하루인데도 괜히 지치고 웃을 일보다 걱정이 먼저 떠오르고 그냥 마음이 무겁기만 한 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은 걸 잡으려 애썼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 손에 쥔 것들이 나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요.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자식의 건강, 노후 걱정까지 끝도 없이 밀려와서 잠이 설칠 때가 있지요. 그럴수록 우리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숨이 막히고 행복이 멀어진 듯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후반부를 평안하게 사는 분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더하려는 대신 무엇을 그만두었는지를 이야기하더군요. 이상하지요? 덜 했는데 더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결국 인생의 평안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놓느냐에서 시작된다는 뜻이지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무언가가 있나요? 그걸 붙잡고 있는 한 우리의 하루는 자꾸만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요, 나이 들어 마음이 평안해진 사람들의 공통된 비밀, 즉, 이것만 안 했더니 인생이 편해졌다는 그 6가지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아마 당신의 오늘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볼까요? 우리를 가장 쉽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 바로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그 여유를 되찾는 법, 그 평화의 첫걸음을 함께 걸어볼게요. 사람이 늙어가면서 제일 먼저 약해지는 게 근육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라 하죠. 별일 아닌데도 욱하고 자식 한마디에 서운하고 남의 말 한 줄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불편함을 푸는 법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이걸 깨닫기까지는 대체로 한바탕 태풍이 필요합니다. 대전의 70넷 노인의 회장이었던 김영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영식 어르신은 젊을 적부터 자존심이 셌습니다. 나는 남 밑에는 안 들어간다. 그 말이 입버릇이었죠. 동네에선 불도저 영식이로 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 친구였던 박노인과 사소한 일로 다퉜습니다. 동네 회관 전기요금 분담을 두고 서로 말이 엇갈린 거였죠. 내가 냈잖아. 아니, 그건 지난달 거지?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둘은 그날 이후 인연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박노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을 치르던 날 영식 어르신은 박노인의 영정 앞에서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을까?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부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답니다. 며칠 후 그는 박노인의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얘야, 내 아버지랑 나랑 싸운 게 부끄럽다. 그 대신 너랑 밥 한 끼 하자. 그 자리에서 영식 어르신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대요. 이제 좀 그러려니 하자. 그날 이후로 그는 동네 모임에서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래, 다 그럴 수 있지 뭐.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늘 그가 중심이어야 했지만 이젠 그가 있는 자리엔 편안함이 흘렀습니다. 화를 낸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 대신 내 속이 먼저 무너지더라.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에요.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억지로 바꾸려 들지 않을 때 오히려 삶이 나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줄이면 감사가 보이고 서운함을 놓으면 평화가 들어옵니다. 화 대신 미소, 불만 대신 침묵,
그 안엔 품격 있는 나이듦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참 쉽지 않지만 한번 배우고 나면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평화의 약이 되죠. 이 평화는 사람 사이에서도 이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알게 되죠. 진짜 평화는 세상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의 무게를 덜어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요. 이제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두 번째 비밀, 관계의 거리두기로 함께 가볼까요? 평생 자식 걱정을 놓지 못한 부모가 많습니다. 전화가 오면 혹시 무슨 일 있나 가슴이 쿵 내려앉고 늦게 들어오면 잠도 못 자고 뒤척이죠. 그런데 정작 그 자식들은 엄마, 이제 그만 좀 걱정해요. 이 한마디로 부모의 마음을 가볍게 밀어내곤 합니다. 걱정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지만 지나치면 짐이 됩니다. 그 짐은 결국 자식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먼저 지치게 하지요. 얼마 전 들은 이정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정순 어르신은 72,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외아들이 매일 밥을 거른다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김치는 있니? 옷은 따뜻하게 입었니? 아들은 늘 바쁜 목소리로 대답했죠. 엄마, 나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그런데 어느 날 정순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누워서 의사가 스트레스성 위염이에요라고 말했을 때 그제야 깨달았죠. 내 몸보다 내 인생보다 자식의 하루를 더 살고 있었다는 걸요. 퇴원 후 정순 어르신은 작은 메모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내 인생 되찾기 노트. 매일 자식 걱정을 대신할 일을 하나씩 적었어요. 오늘은 시장에 간다. 옷을 샀다. 드라마 한 편 본다. 하루하루가 쌓이자 그 노트는 어느새 내가 나를 돌보는 기록이 되었죠. 몇 달 후 아들이 찾아왔을 때 정순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네 밥보다 내 밥을 먼저 챙긴다. 그 말에 아들이 울먹이며 대답했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줘서 마음이 놓인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자식은 오히려 홀가분해집니다. 그리고 부모는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옵니다. 자식이 바쁜 건 무심해서가 아니라 그들 또한 자기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서운함은 이해로, 걱정은 평안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억지로 참석하던 모임도 차근히 줄여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웃을 필요 없습니다. 한두 명이라도 진심이 닿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관계의 거리두기는 외로움이 아니라 진짜 나를 지키는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숨이 트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고요한 공간에서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건 사람보다 욕심이었다는 걸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가볼까요? 마음의 짐을 더 가볍게 만드는 세 번째 지혜, 욕심의 정돈입니다. 욕심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그게 있어야 살아있는 것 같다가도 그게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불편해지죠. 더 많이, 더 잘, 더 높이. 그 끝없는 더 때문에 인생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건 더가 아니라 충분하다는 마음이었으므려. 이 이야기는 70세의 박창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버스 운전을 하며 두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 좀 쉬자 했지만 막상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불안했어요. 하루 종일 뉴스만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나? 그날로 그는 증권 계좌를 만들었고 아침마다 커피 대신 주가 그래프를 마셨습니다. 하루는 올라서 희망이, 다음 날은 떨어져서 분노가 치밀었죠. 퇴직금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동안 마음의 평화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전화로 말했죠. 아버지, 투자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 목소리가 너무 날카로워요. 그 말에 박 어르신은 불현듯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은 휘었지만 눈빛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초조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나는 지금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내 불안을 감추려 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모니터를 덮고 대신 화분을 사러 나갔습니다. 버스 운전하던 시절엔 보지도 못했던 햇살과 바람을 느끼며 말했죠. 이게 훨씬 수익률이 좋네. 며칠 뒤 작은 텃밭에 앉아 토마토 싹을 바라보며 그는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의 배당금이지. 그 후로 그는 돈 얘기 대신 오늘은 꽃이 피었더라는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전했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잠시 흥분시키지만 감사는 오래도록 따뜻하게 만듭니다. 가진 걸 헤아리면 불안이 생기지만 누리고 있음을 느끼면 평화가 자랍니다. 덜 가지면 오히려 더 많이 보입니다. 햇살의 고마움도 밥 한 그릇의 따스함도 그제야 선명해지죠. 욕심의 자리를 비워낼 때 행복은 조용히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일상의 단순함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우리 삶을 가장 평화롭게 만드는 네 번째 지혜, 단순한 일상의 행복입니다. 예전엔 뭐든 완벽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밥상은 반찬 5가지, 집은 늘 반짝, 손님 오면 있는 대로 내놓는 게 아니라 없는 것도 만들어내야 마음이 놓였죠. 그런데 그 완벽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를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괴물이었습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안양에 사는 71 윤정숙 어르신, 정숙 어르신은 동네에서 깔끔히 여사로 유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루를 걸레질하고 창틀 먼지를 털고 베란다 창문까지 닦아야 비로소 밥을 먹었죠. 손님이 온다 하면 하루 전부터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불 커버 갈아야지. 화분 위치는 저쪽이 낫겠네. 그런데 어느 날 큰딸이 예고도 없이 손녀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하필 그날 청소를 못했던 날이었어요. 싱크대엔 그릇이 쌓여 있고 소파에는 방금 벗은 양말이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 어르신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죠. 아이고, 어쩐다. 집이 엉망이야. 그때 손녀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 냄새가 좋아. 할머니 냄새. 그 말에 정숙 어르신은 멍해졌습니다. 이 작은 애가 본 건 먼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구나. 그날 저녁 정숙 어르신은 일부러 설거지를 내일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손녀와 마루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죠. 그때의 달콤함은 깨끗한 집에서도 느낄 수 없던 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질러져도 괜찮다. 청소 대신 산책을, 설거지 대신 차 한 잔을 택했어요.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이 무너진 것도 세상이 뒤집힌 것도 아니었어요. 대신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죠. 삶은 완벽해야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따뜻한 거예요. 조금의 먼지, 약간의 어수선함, 그 안에 사람 냄새가 있고 여유가 자랍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세요. 그냥 앉아 차 한잔 하세요. 거기엔 아무런 생산성도 없지만 놀랍게도 그 순간이 인생의 진짜 시간입니다. 완벽 대신 쉼을 선택하는 것,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5번째 지혜로 이어집니다. 우리를 가장 쉽게 무겁게 만드는 것, 바로 남의 시선입니다. 젊었을 땐 남의 시선이 전부였죠. 길을 걸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고 또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남들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다는 걸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느라 우리 얼굴 한번, 말 한마디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걸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눈빛에 묶여 삽니다. 이 나이에 이 옷은 너무 튀지 않나? 며느리가 뭐라고 생각할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게 만들죠. 얼마 전 동네 미용실에서 만난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순자 어르신은 69살 평생 점잖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항상 단정한 단발머리, 늘 검은색 옷. 웃을 때도 조심스럽고 무언가를 사려 할 땐 꼭 주변 눈치를 봤죠.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 이 머리 해보자. 하며 보여준 사진 속엔 분홍빛이 섞인 단발 파마 머리가 있었어요. 순자 어르신은 펄쩍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분홍이냐? 하지만 손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죠. 할머니, 예쁘면 그게 이유예요. 결국 순자 어르신은 인생 처음으로 분홍빛 머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웃으며 말했죠. 어머, 머리 너무 잘 어울려요?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그날 이후 순자 어르신은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눈치를 봤을까?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살기 바쁜데. 그 한 번의 선택이 순자 어르신의 마음을 열어젖혔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건 단순히 꾸밈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나답게 살겠다는 선언이에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타인의 평가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편한 옷, 내가 좋아하는 색, 내가 미소 지을 수 있는 하루면 충분하지요. 사람들은 내가 뭘 입었는지보다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기억합니다. 그 표정은 자유로움에서 나옵니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신이 보이고 그제야 진짜 내 얼굴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마지막 지혜로 이어집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배우는 6번째 지혜, 시간의 수용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상하게 자주 과거가 떠오릅니다.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일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그리고 문득 미래가 두려워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친구는 하나둘 떠나가고 내 이름을 불러주던 사람들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조용히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그 질문은 우리 마음을 닫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질문입니다. 남은 시간을 세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80살의 이말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 세 자식은 모두 타지에 살고 집엔 시계 소리만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켜놓고 이제 나는 뭐 하지? 하며 눈을 감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 중학생 민수가 아침마다 신문을 가지러 오던 말자 어르신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과제로 인생 인터뷰해야 하는데 할머니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안 돼요? 그날 이후 말자 어르신의 집엔 이상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매일같이 찾아와 할머니는 처음으로 혼자 산 날 어땠어요? 할머니는 제일 행복했던 날이 언제예요? 묻고 또 물었죠. 말자 어르신은 오랜만에 목소리를 높여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말이지. 그때는 내가 일이 예뻤어. 그 대화가 한 달쯤 이어졌을 무렵 민수는 학교에 발표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다시 피어나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전해 들은 말자 어르신은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혼잣말했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를 다르게 살았습니다. 다시 텃밭을 가꾸고 작은 라디오를 사서 클래식을 듣고 밤마다 스스로에게 인사했죠. 오늘도 살아냈다. 잘했어.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고 걱정은 미래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허락할 뿐이죠.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결국 나라는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도 멈추지 않습니다. 늙음도 병도 이별도 모두 자연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피하려 하면 두렵지만 품으면 고요해집니다. 어쩌면 나이 든다는 건 세월에게 져주는 게 아니라 세월과 화해하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 순간 시간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내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모든 걸 비워낸 자리엔 평화와 지혜가 남는다는 걸요. 젊을 때는 늘 바빴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멈추면 세상이 나를 잊을 것만 같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나은 직장, 자식에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언제나 더라는 단어를 쫓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뒤를 돌아보면 그 더가 꼭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걸 쥐고 있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친 적도 있었지요. 그게 바로 마음의 평화, 그리고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덜 가져도 충분하고 늦어도 아름답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당신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잘 해왔습니다. 모자란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가볍게 살 시기인 거예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내 얼굴에 진짜 미소가 돌아옵니다. 관계의 무게를 덜어내면 고요하지만 깊은 인연이 남습니다. 욕심을 비워내면 감사와 여유가 다시 피어나고 일상의 단순함 속에서 삶의 향기가 천천히 깃듭니다. 화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시간을 받아들이면 오늘이 얼마나 귀한지 비로소 보입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를 다정히 껴안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답게 숨쉬는 삶을 회복하는 일이지요. 이제는 해야 한다보다 이렇게 살고 싶다가 더 어울릴 때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켠이 허전하다면 그건 잘 살아왔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그만큼 많은 걸 사랑했고 많은 걸 품었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조금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 손을 비워야 새로운 바람이 스며들고 그 빈자리에 진짜 평화가 들어옵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평화다. 행복은 순간의 감정이지만 평화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 평화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 한 줄기, 차 한 잔의 온기, 창밖의 바람, 그런 사소한 순간들 속에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고르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잘 살아냈다. 그 한마디가 인생의 무게를 녹이고 마음을 다독이는 가장 따뜻한 기도가 됩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에는 수많은 계절이 지나갔고 그 모든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자식으로, 배우자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으로 참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이제는 남은 세월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조금 더 나답게 살아보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리듬에 맞춰 걷는 삶. 그게 진짜 지혜로운 나이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이곳 고운빛 지혜가 늘 곁에 있을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평화로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비워낼수록 더 깊어지는 삶,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이 미소 짓고 있길 바랍니다.